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피터 린치의 주식 투자 철학 중에는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잘 아는 종목에 투자하기. 이 뜻은 바로 내가 아는 회사, 그러니까 재무 상태와 경쟁 상황 등이 탄탄한 회사를 스스로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라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기종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713선에 걸려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장중에는 1721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사흘 만에 반등세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골드만삭스를 악재로 이기고 오름세로 마감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특히 시티그룹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은행업종이 상승세로 전환하며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미국의 3월 경기선행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역시 투자 심리를 크게 북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오른 1715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오름폭을 다소 줄인 상태인데요. 8포인트 상승한 1713선에 걸려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한 508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 상승한 507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10선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7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78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49억 원, 약간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 1,100계약 넘는 매수를 이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1,500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나흘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 속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0억 원 순매수 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7억 원, 기관 쪽에서는 37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소형주가 비교적 강하고요. 어제 급락했던 금융주도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0.03% 정도로 오르고 있고 그 밖에 유통, 의약, 화학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0.5% 올라와주고 있고요. 통신업종과 건설업종도 1%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도 2% 상승세를 보이고 거의 3% 가까운 상승세고요. 기계와 제조, 운수창고 업종도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가 비교적 강하고요. 삼성전자는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이슈들 좀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기자님.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장 큰 뭐 핵심적인 이슈를 말씀드리면 반발 매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좋았던 종목들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 빠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틈이 생긴 거고요. 그 틈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려면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골드만삭스 피소 영향이다. 그런데 그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골드만삭스의 파생 상품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발행된 적도 없고요.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 때문에 금융 규제가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겁니다. 근데 금융 규제 강화는 파생 상품의 규제를 이제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 변동성은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오히려 또 시장 체력이 강화되는 글로벌 증시라든가 또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산재라든가 천안함이라든가 골드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리누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 자체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꺾일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른 이슈보다는요, 바닥권을 이제 다시 턴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제 눈에는 지금 풍력과 태양광주, 즉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슬슬 어떤 그 코를 받고 있는 게 판단이 돼가지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평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 기자재 업종이고 풍력 관련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바닥에서 지금 뭐 이제 쭉 바닥을 찍고 있다가 튀어 오릅니다. 바닥을 찍게 된 원인은요. 조선 기자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 실적이 안 좋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평산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또 지분도 있고 투자가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딛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바닥권 순환매라는 게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종목이라든가 태웅이라든가 또 완전히 조선 기자재로 넘어가면 오리엔탈 전공 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무리를 이뤄가면서 반등의 순환매를 하고 있사오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넓게 보시는 바닥권 매집을 하시려면 관심을 두실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의 여파로 국내 금융주가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업종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국내 금융업의 펀더멘털 자체에는 영향을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풍력과 태양광 부품주가 바닥권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다. 평산과 태웅 같은 종목들을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슈 짚어볼까요? 그 다음에는 좀 가볍게요. 스몰캡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관심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때그때 천안함이면 뭐 방산업체가 움직인다거나 그런 류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화산재 부분 때문에 그 좀 뭐 얘기가 좀 난해하긴 합니다만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가 못 움직이다 보니까 철도가 대안이다 한동안은. 그래서 철도 관련주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기타 등등이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현재는 철도 관련주 DITI라든가 동양강철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이슈를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요. 나로 2차 발사요. 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세트레가이라든가 그런 또 우주항공 관련주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화산재가 날리니까 이제 황사처럼요. 마스크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움직이고 하는데 예. 짧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부 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짧게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현재 이제 정체 구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1712, 13포인트 선에서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부터 들어보고 갈게요, 비숍님. 네, 오후장은 일단 반발매가 들고는 있는데요. 현재는 다시 턴에서 내려갈 만큼 수급이라든가 에너지가 악화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서부터는 시장이 아마 중심을 잡아나갈 거로 보이는데요. 이미 이제 지금 점심시간 정도를 통과하면서 아마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편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예상치를 이렇게 구도를 짜고 있는데요. 네. 금융주, 은행, 증권주들의 이제 여전히 이제 다음번 대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이제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데 개별 종목 중에는 역시 위로 막 신고가를 치다가 그냥 누가 발목을 잡아 끈 것처럼 푹 잡아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금일은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매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숍님께서 오늘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오늘 예림당 가지고 왔습니다. 예림당은 이제 출판사인데요. 그 Y 시리즈라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뭐 지구는 왜 돌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다가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서 콘텐츠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붙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이어지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이런 부분으로도 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형성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시면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나름대로는 중심을 잡고 있다.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중간에 인지 바닥을 만들고 있다.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꽤나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집점이 맺히고 나면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런 집점이 맺히고 나면 이 앞에 부분에 만들어 놓은 이런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사실 다 매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매집 부분이 폭발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출발을 하게 된다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패턴을 보일 거다. 급등을 하게 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잡아 흔들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또 빠지고 뒤틀리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지수 흔들림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600원이 고정의 지지선이 계속 오래 왔습니다. 며칠 동안요. 4,600원까지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는 거로 정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00원까지의 뭐 급발진 정도를 예측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겠냐. 매수 진입 시점은요. 지금 4,725원인데 이 가격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림당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4,7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 정도에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4,600원을 잡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5456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아나항공을 5,800원에 30%를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급등했을 때 사신 것 같아요. 네, 급등해서 사셨는데 비교적 그래도 5,500원에 사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5,800원이요. 800원이요. 예. 현재는 5,900원이니까 그래도 100원 수익 중이십니다. 현재는 그 윗부분을 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 사가지고 큰일 났다, 다시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기보다는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룹이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요. 이제 각계 전투식으로 금호석유 따로 뭐 따로 회생 방안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이제 막 갈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뒤처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가는 길에서 중간에 그런 회사정의 어떤 찌꺼기가 남아 있거든요. 정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뒤틀릴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마음 푹 놓고 밀고 나갈 종목은 아닙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급등을 하다가요. 윗부분에서 매듭이 잡혔습니다. 매듭은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니 뭐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양상의 윗부분에 어떤 그 저항선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5,900원, 그러니까 6,000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뚫으면 동사의 패턴은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앞부분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답습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표 가액을 한 8,000원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을 뚫게 되면 8,000원까지 바로 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패턴으로 지금 매집이 되고 위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또 반대로요.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 이제 못 뚫고 뚫리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급락이 일어나서요. 하단으로 한 4,500원 내에서 4,000원까지 원위치로 돌아오고도 남음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요. 손절 가격을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대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밑으로 빠지면 그냥 팔을 거야. 이렇게 손절을 꼭 지켜주시고요. 현재 상황은 6천을 뚫으려고 하거든요. 뚫기만 하면 윗부분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오늘 지켜보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일단 6,000원을 뚫으면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하신 가격이죠. 5,800원 정도를 짚고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6582님께서 디윈텍을 40%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1,950원에 사셨는데 손절가를 놓치셨다고 어찌해야 될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이건 뭐 세력주가 움직였고요. 예. 이제 뭐 재료는 다 아시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시장 흑자 전환이 됐고요. 동사는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회사 내용은 그다지 우량주는 아닙니다만은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CT&T요, 전기차 업체요. 거기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위로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했으면 책임지고 계속 급등을 하면 좋겠는데 가다가 물량 털리고 그냥 쭉 빠지고 있는 양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표현하신 대로 손절을 좀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걸 못 하셔가지고요. 손실폭이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지금 반토막이 나신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는 다시 오른다 하면요. 오른다 하면은 한 1,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비중 자체가 4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불리한 겁니다. 조금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기대하면서 밑에 가격이요 1,000원 전후로 해서 저 매집을 또 해주면 되겠는데 현재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는 매집 못 하시거든요. 회사 내용상.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요.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전으로 돌아서면요. 1,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요. 가지고 계신 비중 중에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손절을 좀 감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밑에서 물 타는 행위는 어떻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거는 너무 큰 도박을 하시는 거다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시고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있다 보면 1,500원까지는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한번 여겨주시고 그 정도면 손절을 감행하시는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GND 윈텍을 1,950원에 사셨습니다. 한두 달 더 기다린다면 1,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8510님께서 대한해운을 사셨는데요. 69,900원에 30%를 사셨다고 1년간 보유할 예정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주가는 올라야겠죠? 예, 오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해운업종이라는 것 자체가요. 뭐 저도 STX 펜션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만 아예 작정을 1년간 보유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색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게 69,900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뭐 바닥권에 있는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을 굳이 바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4만 몇천 원대인데요. 이 4만 몇천 원대하고 지금 매수하신 69,000원대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거의 뭐 2배는 아닙니다만 2배 가깝게 올라가 있는 상황, 50%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해놓고서 1년 정도를 보유하겠다라는 관점이 아직은 조금 저는 낯설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일단 매수 가격을 그럼 어쩌란 말이야 사고는 싶은데 시간은 지났고 이렇게 하시면 어떠겠습니까? 여기서 사셨지만요. 올라가면요. 토막으로 수익을 자꾸 접으셔도요. 그냥 달아나는 종목이 아니니까 수익을 내시고 내려가면 6만 원 전후에서 또 받아주시고요. 또 수익을 내시고 그러면 매수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수익 기반이 이제 수익을 낸 부분을 갖다 붙이면요. 이만큼 수익 냈고 이만큼 수익 냈고 이만큼 수익 내면서 실질적인 매수는 이거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얼마든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두 달 정도는 계속 단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부분을 7만 원 정도를 정하시고요. 7만 원쯤 가면 파시고요. 6만 원쯤 가면 또 사시고요. 그럴 때마다 10,000원씩 매수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은 가격의 매수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시는 테크닉을 좀 부리신다면 뭐 1년 정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까지 받아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075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SK에너지를 10만 3천 원에 1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초보자라 힘드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SK에너지를 10만 3천 원에 사셨다면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비중이 너무 아쉽네요. 10%면. 네, 지금 더 사시면 됩니다. 예. 올라가다가 쭉 빠지니까 아무래도 당황스럽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빠지는 이유를 차트를 보시면요. SK에너지는 뭐 정유회사입니다. 정제 마진이 이제 올해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인데요. 1쿼터 실적을 좀 예측을 해보면 아직 안 좋아졌어요. 매출은 한 25%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좋아지냐? 이게 아마 2쿼터부터는 반응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알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최근에 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SK에너지, S-오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하나의 중심주가 또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심축으로요.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요. 11만 5천 원을 중심축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3천 원이세요. 그리고 쭉 올라갔는데요.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지금 빠지니까 아마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실 거 아닙니다. 비중이 지금 작으시니까 자 11만 5천 원 전후에 되면 더 사십시오.
더 사시고요. 시장 자체는 꺾이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요. 종지 상황을 넓게 보시고 지금 이 종목 차트를 넓게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이 중간 플랫폼에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어딜까요? 여기죠. 이렇게요. 18만 원, 1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 파실 가격이 얼마입니까?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사시고 여기까지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요. 한 3, 4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 2배 정도 수익 내시면 그런 대로 좋습니다. 예. 예. 진단 받고 나서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3, 4개월 정도 더 기다린다면 목표가 18만 원 선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축하를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5692님께서 대한전선을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할 시점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이고요. 매수 비중은 한 20% 정도 되신다고 하네요. 네. 네. 뭐 매도 시점을 놓쳤다기보다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확 빠졌기 때문에 예. 뭐 놓쳤다고 자책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넓게 좀 좁게 생각하시면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라는 목적이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대한전선은 부채가 높아서 그렇지 부채만 낮으면 무지하게 좋은 회사 맞습니다. 구조조정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구조조정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빚 갚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빚을 목표가요. 전체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떨구겠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유상증자를 감행하고요. 땅도 팔고 지분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천억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한 1조 원 정도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3천억 정도를 만들어서요. 이제 7천억 되고 땅 팔면 1조 원 달성하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될 것이 없는 아주 바닥권의 좋은 종목입니다. 자, 15,000원에 사시고 20%를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유상증자 배정 가격이 확정이 됐는데요. 1,750원이거든요. 받으세요. 유상증자를 받으시고요. 근데 지금 15,000원인 거 보니까 어쩌면은 자격을 못 얻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유상증자 즈음 이후에는요 주가 상승이 있을 테니까 추가로 12,000원 이하에서 더 매수를 인위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유상증자 가격이 1,700원 정도 되니까 11,000원 전후까지 다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가격에서 추가로 20%를 더 가지시고 대신 이제 넓게 보시고 묻어두시면 올해 말쯤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0%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올 말쯤에는 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 그러니까 11시 시작하고 일부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상담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800억 원, 외국인들이 250억 원 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8포인트 상승한 1,713선에 걸려 있습니다. 장중에는 1,721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죠.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한 508선에 걸려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강보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강하고요. 대형주 비해서는 중소형주가 강한 상태입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2원 90전 하락한 1,115원 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골드만삭스 사태의 파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자국 내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기소한 것은 월가의 핵심이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대상을 치고 들어간 것이라며 사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혐의가 다른 투자은행에도 적용돼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도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상당 기간 시장과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대우자동차 판매가 어제 200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대우차 판매가 최종 부도 처리되더라도 신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대우차 판매가 막지 못한 어음을 대우버스가 소지한 200억 원의 진성어음으로 오늘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진성어음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구조조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워크아웃 기업이라도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대우차 판매는 워크아웃 플랜이 개시되기까지는 자산을 매각해 최종 부도를 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시간 인터넷 TV IPTV가 출범 9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유지한 데 이어 다시 6개월 만에 200만 명 고지에 올라설 예정입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통신 3사의 실시간 IPTV 가입자는 지난 18일 현재 199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KT가 절반의 절반이 넘는 110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가 49만 8천 명, LG텔레콤이 38만 7천 명이었습니다. 200만 가입자 달성까지는 6,647명이 남았으나 최근 통신 3사의 가입자가 하루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내외로 증가하고 있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200만 가입자 달성이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시납, 분기납 방식을 월납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받아가실 세 분의 추첨자를 당첨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5456님 그리고 6582님 8510님께는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가 조금 이제 낙폭을 키우고 있을 뿐 그래도 비교적 다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